노만석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윗선 개입, 외압 의혹은 더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마지막 날 항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무부의 전화를 받고 포기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항소 포기 논란이 거세진 지난 10일 오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과장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시간대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면담 내용에 따르면 항소 마감일인 7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노만석 대행은 수사팀이 항소 제기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인합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튿날인 7일 오후 5시 반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할 것인지를 노 대행에게 묻자 노 대행은 아직도 안 하고 있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때까지 노 대행은 항소장 접수가 안 된 상황을 몰랐던 걸로 추정됩니다. 이후 3시간 뒤인 오후 8시 반쯤 노 대행은 법무부로부터 항소가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습니다. 이진수 차관이 건 것으로 보이는 이 전화 뒤 항소 포기 쪽으로 기류가 급변한 걸로 추정됩니다. 항소 제기로 인식하던 노만석 대행이 불과 5시간여 만에 항소 포기로 돌아서게 된 과정에 법무부의 전화가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요, 이른바 좌표 찍기 공세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친윤 검사로 몰아세우면서 실명은 물론이고요, 일부는 사진까지 공개해버린 겁니다. 네, 어제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서 의원은 친윤 검사들의 커밍아웃 명단이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대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을 포함해 지총장과 검사들 30명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일부 검사들의 사진까지 첨부를 했는데요. 서 의원은 이들 검사들에 대해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과 김건희 주가 조작에 한마디도 못하던 검사들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실명을 공개한 30명의 검사들 가운데서요, 12명은요, 현 정부가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친윤 검사들이 완전히 커밍아웃 했어요. 자, 저 검사들 중에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했을 때 한마디라도 이야기한 검사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요즘 속된 말로 요즘 애들이 짜친다 그러는 겁니다. 짜친다. 항소 포기에 예로 들 만한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거대한 대장동의 뒷거래 이것과 항소 포기와 비교한다는 게 정말 국민들이 보면 저는 코웃음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연일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저녁 검찰 내부방에는요,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는 광주지검 임풍성 형사 3부장으로 임 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말에서 그 신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시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사 경험상 이런 행태는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을 향해서는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썼고요. 정 지검장을 향해서는 이번에 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느냐면서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다. 검사장님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붙였는데요. 대검의 항소 포기 지시를 그대로 수용한 정 지검장의 결정을 비판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 망에는요, 이 노만석 대검 차장 사태가 끝이 아니라는 또 제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전주지검장 출신이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노 대행의 사태에도 이번 사태의 전말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데요. 특히 이 박 연구위원은요, 이 대통령 참모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을 종결시키는데 개입한 것이라 더 큰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무부는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요, 여권의 검찰 공격에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집권여당의 검찰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반발입니다. 일선의 한 평검사는요, 저희 TV조선에 매일 야근하며 민생 수사를 했을 뿐인데 한순간에 욕바지가 됐다며 모든 검사를 말 잘 듣는 개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또 다른 평검사도요, 힘들어도 참고 묵묵히 일하던 99%의 민생 검사들을 한순간에 다 정치 검사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있는 걸까요? 정상 노사님. 만약에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특정 사안에게
대해서 3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뭐 신중하라기에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보시죠.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서면으로 안 하셨죠? 네, 일선 그거 위법입니다. 지휘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서면으로 지휘할 걸 요구했을 겁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과거 댓글 수사와 관련했을 때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도, 그러니까 지금 이 의견 표명, 신중히 결정하라는 식의 그런 의견 표명도 상당한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과거 정성호 의원 시절에 정성호 법무장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2019년 7월 8일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해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지시했겠냐? 그렇지 않다. 그 정도만 하지 않고 애둘러서 의견 표명만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의견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중 검토가 무슨 외압인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다라고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 예결위와 법사위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향해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는데 이 차관은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게 전부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예산안 질의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휘한 사실이 없습니다. 책임과 결정을 본인들이 지는 거다라고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중하라는 장관의 말은 하지 말라는 지시와 같다고 지적했지만 정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야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전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 때문에 장관이 물러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 비판에 주력했습니다. 왜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저렇게 발작적 행위를 보이는 걸까요? 검찰은 이런 국민들하고 맞짱 뜨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노만석 대행과 한 차례 전화통화에서 정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과장들에게 법무부 쪽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언급했다고 했지만 이 차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엇갈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치인들 카메라가 이렇게 핸드폰 많이 찍는데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포착이 됐는데 누구랑 대화를 했느냐? 조상호 변호사.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지금은 정성호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보좌관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내용만 보면은 뭐 보좌관이 장관의 그런 뭐 정무적인 대응을 자문하는 내용입니다만 사실 이 조상호라는 분 대통령실의 이태영 민정비서관과 함께 지금 이 항소 포기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야당이 의심하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렇죠.